많은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는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사물의 외형만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작가들은 작품에 있어서 개념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개념이 가려져 가지고 노동은 드러나지 않는데 저는 노동 그 자체가 개념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그리는 오원배입니다. 야, 너무 멋있네, 이 작업실. 천장 이 높이가 엄청난데. 네, 7m입니다. 야, 7m면 엄청난데. 그럼 여기는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정년 퇴직 직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7년이 됐네요. 아, 7년 정도? 네네. 아, 야,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풍광도 있고, 야. 채광이 좋으니까 낮에는 불을 안 켜고 작업을 하거든요. 불을 안 켜고. 네, 그런데 전에는 늘 낮에도 불을 켜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이 되게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작업한 이후에 작업이 조금은 밝아지지 않았나. 밝은 느낌으로. 예. 아. 근데 보통 사실 작가들을 보면 빛이 계속 바뀌니까 웬만하면 이제 창을 그렇죠. 거의 막고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북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북향? 햇살이 여기 직접 이렇게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작업실들은 일부러 북향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북향을 잘 사람들이 선택 안 그럴 하잖아요.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네네. 작가들한테는 괜찮구나 이런 게. 그렇죠. 그 작가들한테는 북향이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엄청 이거 좋은 정보 같은데. 저 이런 사다리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건 원래 공산품인가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제가 직접 공장에 가서 이런 형태로 주문 제작한 겁니다. 야, 선생님 여기 그럼 작업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일단 제가 쓰는 재료들입니다. 주로 이제 안료들인데 안료는 제가 파리에서 갖고 온 안료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작업을 프레임 있는 캔버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워낙 작업이 크다 보니까 작품을 캔버스 작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 위에다 작업을 갖다 하는데 그 천 위에 작업한 것들을 말아서 보관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캔버스 작업은 위층에 마치 이렇게 다락처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여기 너무 넓고 사실 여기서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넓으니까. 그럼 선생님 요즘은 어떤 작업을 있는지. 제가 4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갤러리 밈에서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할 작업들이 저기 꽃그림이거나 지금 이렇게 색깔 있는 작업들. 네네네. 그리고 저기 벽에 있는 저 큰 대형 작업들이 이번에 출품할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작업도. 네네네. 그 갤러리 공간의 구조가 5층, 6층을 거쳐서 이렇게 작품을 걸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의식해서 제작한 그런 그러니까 그 전시 공간을 보고 네네네. 제작한. 야, 근데 이게 그러면 높이가 한 6m 되나요? 5m 50입니다. 5m 50. 네네네. 야, 가까이 다가오니까 더 임팩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그 갤러리 걸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재료가 안료입니다. 안료요? 네네. 사실 저는 이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파리 유학 시절부터 안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파리에 유학하던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 재료를 안료를 제공을 해줬는데 그 안료에다 린시드를 섞어서 유화에 효과를 내고 또 안료에다가 카파롤 바인더라고 하는 걸 섞어서 아크릴릭 효과를 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안료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아예 있겠습니다. 재료를 직접 만드는 거네. 그렇죠. 안료 파우더에다가 거기다가 카파롤 바인더를 섞어가지고 그런데 이 재료가 빨리 건조한다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안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화면에 윤기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아, 그 드라이하고 약간 매트한 예예예. 어.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안료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이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여지껏까지 그 컨트롤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료 작업이 저한테는 그 주 재료가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공산품하고 좀 확실히 느낌 그렇죠.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튜브 물감은 거의 저는 안 쓰는 편입니다. 보조적 재료로 쓰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업에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색을 그 내는 데 있어서 공산품인 그 튜브에 있는 물감이 내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료에서 오는 물성이라고 할까요? 그 물성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 붓질 같은 경우가 그 이런 그 튜브에 있는 물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진료적 어떤 효과 같은 것들도 충분히 난 이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는 것부터 바르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겪으면서 그야말로 쟁이가 하는 그런 그 어떤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느끼면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는 것 자체부터도 네네네. 작업 시작인 거잖아요. 네. 안료는 모든 물감에 그야말로 원석이나 다름없죠.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작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재료에 대한 어떤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좀 작업하신 거예요? 제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졌던 주제의식은 실존입니다. 그 현실 세계를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인간관계의 그 미묘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이 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어떤 현실에서 보면은 팽배해 있는 어떤 갈등이나 그런 그 반목들이 공정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거를 갖게 하고 결과에 대한 그 승복도 주저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고장난 거울을 통해서 표현한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암담한 그런 현실이지만 그래도 저마다의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희망의 그 메타포가 저 위에 있는 하나의 그 여기서는 전 거인으로 대변되는 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물의 어떤 형태를 띄었지만 그건 뭐 물질로도 대체될 수 있고 다양한 저마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내용들을 담은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화살표가 빠져가지고 저울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게 오늘의 사회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럼 이런 도형 같은 거는 어떤 그런 예. 제가 그간에 줄곧 해왔던 작업의 연장선상이고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제도. 네네네네. 네. 또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이고 여기서 보면은 역원근적 그 표현이거든요. 위에가 강하고. 그렇죠. 근데 그 갤러리 밈의 공간의 그 구조의 특성은 6층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맞아. 6층에서 볼 때는 정상적 원근이죠. 오. 5층에서 볼 때는 역원근이지만 이건 진짜 필히 갤러리 가서 봐야겠네. 그걸 의식했으니까 아마 그 갤러리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된 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에타상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어느 자리에서 보면 딱 정확하게 구도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그걸 그래서 또 이제 그걸 가변적으로 밑에 층에서 볼 때와 2층에서 볼 때 다른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작업하면서 운동도 많이 됐겠어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네네, 하면서. 노가다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예전에는 또 어떤 작업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의 그 개인전 때 보면 작품이 인간을 거의 이렇게 수성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동물성을 그 강조하는 반인 반수 형태의 인물을 그렸었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작품에 인간을 끌어들이면서 인간의 어떤 몸짓은 언어적 기능도 있고 또 심리적 기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평이한 어떤 눈의 위치에서의 어떤 인간의 모습보다는 아주 극단적으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제스처들을 화면에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역동적인 그런 제스처를 갖고 작업을 갖다가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작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고민한 게 이제 실존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업으로 나오지 않았었나.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작품으로 이렇게 옮기기까지는 많은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정말 프로파간다가 횡행하고 그 언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어떤 실존은 어떤 인간의 그 폭력성 그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절망적 어떤 상황에서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 또는 아니면 실존에 저항하는 어떤 몸부림들 그런 내용들을 드로잉으로 이렇게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약간 기록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쨌든 그 드로잉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큰 본 작업들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드로잉이라고 하는 걸 그 기록적 측면에서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의식하고 생각한 그런 드로잉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냥 어떤 끄적이는 그 행위 자체도 저는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대도 나도 모르게 그런 일련의 그 사건들이 드로잉으로 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또 새로운 작업도 이번에 또 선보이는 이거는 진짜 좀 느낌이 또 달라요. 저는 이렇게 꽃을 아주 화사하게 그렇게는 잘 안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꽃을 끌어들일 때는 네덜란드의 바니타스 회화처럼 꽃을 통해 가지고 삶의 어떤 유한함이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떠한 의미에서 꽃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그린 이 꽃은 우리가 흔히들 정물화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물화를 영어로 하면은 스틸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역하면은 생의 정지, 생의 침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프랑스어로는 나티오 모라고 해서 자연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영어로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거를 직역을 하면서 생명이 있는 꽃을 그렸는데 왜 그렇게 죽은 자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는 회화라고 하는 건 아무리 꽃보단 더 잘 그렸어도 여전히 일루전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나티우 모르라고 하거나 스틸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물화의 생명력을 갖다 더 불어넣을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화면 바탕인 미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러지에는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걸 갖고 스틸 라이프가 아니라 무빙 라이프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 그런 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뒤에 비치니까 예, 계속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네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아, 이게 햇살을 받으면은 여기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형태가 오히려 더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빛을 직접 받으면 어떤 렌티큘러 효과도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그 느낌의 그런 움직이는 예, 느낌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그 무빙 라이프라고 얘기를 갖다 한 거죠. 아, 저는 처음에 스틸이라 해가지고 이 스틸했다는 건가? 지금 시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화사하게. 예. 이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책 표지 아닌가요? 예, 책 표지입니다. 오. 고서입니다, 고서. 어떤 건 1800년대의 고서도 있고 1900년대의 그 고서도 있고 그런데 약간 마법서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파리에 있을 적에 네네. 벼룩시장을 주말이면은 항상 찾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갖고 있는 책 표지에다가 아빈도 있고 그 장식이 그 자체만 갖고도 하나의 조형적으로 완벽한 그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의 리터치만 해도 이 책에 어떤 생명력을 더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 위에다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양 같은데 약간 네네네. 리터칭 해가지고 선생님 옆에다 이제 이런 탈 같은 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기 큰 메인 작업에 있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책 표지이지만 제가 그 큰 작업에서 나왔던 어떤 기호적인 것들이 이 책 표지에 우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설계도 같은 느낌. 아, 그렇습니다. 네네. 또 책 표지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네네.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더 생긴 것 같아요. 예, 좀 더 앉아가지고 선생님 느낌을 한번 제가 제 방식으로 한번 좋습니다. 그리면서 네네.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72년도는 유신 체제가 시작됐던 해였습니다. 긴급 조치에 의해서 강제로 대학은 그 휴교령에 들어가고